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공연 홍보 PR론 11주차 보도자료 작성 관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기획안 작성 관련해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홍보와 PR의 어떤 개념들은 대부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셨고, 어렵다고 했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늘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맞아요. 이건, 정말 전문가들에게도 늘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되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사실, 뭔가 차별화하고 이슈가 될 만한 걸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를 한다고, 이슈가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은, 정말, 네, 어려운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쉬우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쉽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어떤 이슈나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홍보 분야로 진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딱인 거죠. 네. 있어요. 분명히 여기 분들 중에 아주 글도 홍보 분야에 최적화된 글쓰기 잘하시는 분들 계셔서, 미래의 나의 적성 분야로 선택을 하셔서 좀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나는 기획안 아이템 3개 중에 막상 보도자료를 쓰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내가 뭔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 주제랑 유사한 기사를 찾아서 내용을 분석해봐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좀 구체적인 보도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요는 과연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이해해보고 직접 기사를 분석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걸 미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기사들 많이 찾아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도자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쵸? 기본적인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거 관련된 조금 추가 자료들을 제공하는 이제 이런 문서가 보도자료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맞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목은 뭘로 하고, 어떤 주제고, 내용은 뭐고,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가 어떤 게 있으면 좋고, 이걸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세부 내용으로는 어떻게 핵심 내용을 말할 것인지 이제 계열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제 개요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음 주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내용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추가 자료까지 관련된 내용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자료는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빨리빨리 결정하시고 주차별로 진행이 되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래서 조금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사 종류도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는 이 피처 기사라고 상상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육하 원칙만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우리가 이 실습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는 분은 네,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한다. 네,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고 가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내가 만약 기자라면 이 내용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원하는 좋은 보도자료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목만 보면 너무나 관심이 가는 내용일 수 있지만 실제 작성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호기심은 확 끌었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 아이고 내가 실을 수 없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원하는 보도자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갈식으로 되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보도자료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육하 원칙이 분명한 자료. 그래서 간결하고 핵심 내용이 명확하고 특히 이제 수치나 어떤 설명 위주의 어떤 부침 자료가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용어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설이 좀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쉬운 자료가 좋은 자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싫어하는 보도자료들이 있대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에 조금 반대겠죠. 근거가 불분명한, 우리가 자랑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백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통계, 숫자, 표, 현황이 없는 자료. 그래서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좀 또 불리한 거 빼고 일부 사실만 발췌해서 뭔가 오독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자료. 그리고 요거는 아주 기본에 속한 건데 앞으로 할 계획인 건데 이미 한 것처럼 그래서 시제를 잘못 표현한 경우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작성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니까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분량만 많고 기사에 쓸 핵심 내용이 이제 없는 자료들 생각보다는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시한 데이터나 어떤 숫자들이 앞하고 뒤하고 막 다르고 중구난방이고 혹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뭔가 문학적 표현이 이제 많은 자료. 당연히 우리가 최초나 유일이라는 어떤 것은 기사화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이지만 근거 없이 사용하거나 어떤 과다 미사 여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별도의 JPG 파일이 아니라 이제 한글 문서에 붙여가지고 막 해상도 높은 거 혹은 용량 큰 거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도 아주 폭탄 맞아가지고 용량 초과했습니다 하면서 막 매일 반송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몇 명이 보내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대한 오해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도자료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도자료는 어떤 뭔가를 알리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보의 수단도 맞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제 공보와 홍보라는 건 다른데요. 일반 기업은 당연히 홍보이지만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영역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제 공보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그쵸? 기업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홍보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도자료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도자료 많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참고하는 거고요. 보도자료는 기자들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요즘은 이제 그 기자 이름하고 메일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기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 매체에 거기로 보내는 경우도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는 무조건 기사화된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관의 어떤 짱이나 높으신 분들은 보도자료만 보내면 이제 기사화되는 줄 알고 하지만 최종 보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이제 언론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기사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전화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쾌한다라는 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분량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두 쪽 혹은 이제 내용이 많은 저희 페스티벌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넘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두세 장 정도가 좋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연체 문장을 지향하고 단문으로 이거는 우리가 계속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문장이 한 단락 수준으로 여러분들 길게 쓰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다 단문으로 잘라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문학작품 아니래요. 그래서 감동, 부호 이런 거 버리시고 간단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보도가 안 되는 5가지 또 이유가 있다고 해요. 뉴스 가치가 없는 것, 어떤 게 뉴스 가치가 없느냐, 뭔가 너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그쵸? 그들만의 어떤 잔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끼리만을 대상으로 했던 어떤 행사나 워크숍이나 특강한 거를 보도자료 배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내부 직원을 위한 뭐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주제는 기사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적기라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홍보가 있고, 그쵸?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알려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마감되기 전날, 당일 이럴 때 배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도가 되는 어떤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고 사후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이슈나 현안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는 홍보지만 이제 사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과나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후에도 보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없는 거. 그래서 누구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누구나 하는 어떤 사업은 보도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업무 협약과 관련된 저희 학교는 주로 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은데요. 이슈는 좋더라도 팩트가 없으면은 보도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상세하기라는 거는 이 6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거 아무리 좋은 이슈도 사회에 큰 뉴스가 있을 때는 피하라. 이건 아주 불문율이죠. 특히 정치와 관련된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고생만 하고 파묻힌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 작성을 하면 좀 보도가 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어떤 관계자의 멘트 그래서 이런 관계자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해서 설문이든 연구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좋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만들거나 밝혀서 혹은 그걸 인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획기적이거나 희한한 일은 언제나 기자의 관심거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보자라는 거.